You are not alone. 네, 시사교육창 보면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죠. 창을 깬다는 뜻인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틀에 박힌 것을 깨겠다 이거죠. 얼마나 틀에 박힌 것을 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대가 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했던 방송이라 보면서 느끼는 바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 그죠? 엄청 멋있어요. 네, 이거 모델 3가 유니콘 같이 멋있는 차, 상상 속에 있는 차라는 뜻이겠죠. 드리프트를 거치게 하고, 네, 911보다 뛰어나다. 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노래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노래 왜 이렇게 무서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저는 이해는 돼요.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캘리포니아 사고인데요. 사실 이 사고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 NOA니까. 그렇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왜 벽을 받아? 네. 이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브레이크 밟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맞지는 않는데요. 이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맞아요. 제가 영상을 쭉 한번 봤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맞는 거예요, 원래. 예. 이건 뭐야, 33점, 32 뭐야 이게? 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엄청 베타버전이 질주한다. 네, 베타버전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원광명고속도로. 네, 여기 저도 가끔씩 타네요. 갑자기 차량이 중앙분기대를 들이받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차가 들이받았네요. 사고가 나신 분한테 이렇게 제가 무슨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핸들이 왼쪽으로 가끔씩 꺾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죠? 테슬라는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동 건조도 보이지 않았다.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스키드 마크 같은 게 안 생겼다는 뜻인 것 같아요. 15초는 아닙니다. 네, 영상 보시면은 어쨌든 1, 2분 동안 안 울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좀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초에 한 번씩 울린 적은 솔직히 테슬라 오너들도 안 느끼는데 왜 15초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15초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들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전에. 네, 오토파일럿 문제라고 얘기하시죠. 보통 이제 주행 방향대로 오토바이 스피드를 가야 정상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핸들을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핸들을 잡았다는 거네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핸들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핸들을 잡았는데 다치로 꺾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이 그대로 있는데 차가 혼자서 그냥 핸들 막 관계 없이 갔다든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핸들이 왼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토파일럿 중에 갔다는 거고, 그 힘이 너무 세서 손으로 제어가 안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왜 오토파일럿이 풀렸다고 하지? 다시 볼까요? 보통은 이제 주행 방향대로 오토파일럿이 풀리더라도 가야 정상. 풀렸다잖아요. 오토파일럿이 풀렸다는 것은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핸들 제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주행 방향대로 자기가 핸들 제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은 핸들을 뭐 돌리고 했는데도 보통은 이제 핸들 방향과 조향한 것과 상관없이 차가 왼쪽으로 갔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정상인데 그 아니면 핸들 조향은 강한 힘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럼 오토파일럿이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오너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제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행 방향 사고가 나신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거의 2차선까지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해. 네,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선까지 차가 돌아간 거죠. 네, 100km. 이 도로가 100km 정도 도로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과속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모서리를 때리니까 전반적으로 다 밀려 들어갑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못 꽂아줬으면은 방지턱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수십 미터 아래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다행이십니다. 만약에 그대로 떨어졌으면 제 진입 방향으로 떨어졌으면 이거는 사망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았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시더라고요. 테슬라 차량이 이 충격을 받았을 때 옆으로 비껴나가는 테슬라 차량이 그 점에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충격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껴나가게끔 하는 거. 이게 사실 스모로볼의 테스트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 됐었는데 옆으로 비껴나갔잖아요. 굉장히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테슬라가 안전하다는 증거예요. 네, 뭐 사실 100km라는 속도라면 굉장히 그쵸, 굉장히 빠른 속도죠. 네,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아니 요즘 공중파 방송은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시간 끌어도 되나? 유튜브는 이러면 바로 넘기는데 부럽습니다. 아, 공중파 방송 테슬라가 저도 이렇게 노래 나오면서 그냥 사고 기록 시간 떼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부닥치면서 긁히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알겠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싹 하면서 판자로 빵 터졌다. 네, 그런데 조향 장치가 예.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아유, 조향장치 오류나면 안 되죠. 들어볼까요? 오류가 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스티어링 휠 앵글이니까 0으로 잘 가고 있다가 핸들이 마이너스 20이 왼쪽인가 봐요.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 말은 아마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외부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조향에 영향을 왼쪽으로 미친다.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와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냐면은 핸들을 좌우로 꺾잖아요. 핸들 잡고 있으니까 충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꺾일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좌우로 핸들을 막 꺾어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핸들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핸들을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으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외부 요인이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토파일럿 중이 아니라고. 오토파일럿이 풀렸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얘기해보려고 해요. 자, 들어보시죠. 분리대의 흰색 블록이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 이 흰색, 주황색 이거가 차선으로 인식됐다는 말이죠. 흰색 무늬가 주황블리트로 쭉 있어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알고리즘 지금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작사에서 오픈해야 우리가 사고 조사가 가능한 거지. 지금 우린 추론밖에 막 할 수가 없는 게 좀 답답하다. 우리가 추론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임시 분리대의 흰색 기자가 블록이 이거 혼란을 흰색, 일으켰을 주황색 때문에 차선으로 인식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했는데 그 답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차선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마치 이게 이 분이 차선으로 인식한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것처럼 언론사가 기자님이
PD님이 없는 게 좀 답답하다. 인터뷰를 사용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전문가님은 무슨 죄입니까? 정리해봅시다. 1. 오토파일럿이 풀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 그때 운전자는 핸들을 안 잡은 상태였어요. 3. 주행 방향이 왼쪽으로 꺾였어요. 4. 그런데도 그때도 핸들을 안 잡았습니다. 5. 심지어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 이게 추측 가능한 거죠, 오히려. 조향 장치가 캘리포니아 영상 나오네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차선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꺾은 것 같죠? 그래서 멈춘 것 같죠?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영상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는 나중에 차량, 따로 찍은 영상이에요. 분리대를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꺾은 거 아니에요. 그냥 추돌로 배터리가 폭발해 잘못된 차선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숨졌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속은 평소에 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조향 장치가 꺾이는 현상.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대로 사고 차량을 갔다 온 겁니다. 그 당시엔 NOA가 없었어요. 차선을 갑자기 테슬라가 옮긴 게 아닙니다. 이 차선으로 가면서 오토파일럿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분리대를 박은 겁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이해되셨죠? 왼쪽으로 꺾은 게 아니라고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은. 오토파일럿 오류가 찾았다. 당연히 오류가 잦지. 이런 차선을 어떻게 오토파일럿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고소했어요. 왼쪽 꺾은 게 같은 거 같죠, 시흥사고랑. 안 꺾었다니까요. 전혀 꺾지 않았어요. 자,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 기사에서 사진 하나만 볼게요. 테슬라 아우디 마츠다 3중 추돌이 있었죠.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있었고 또 쌩쌩 달리는 도로였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연쇄 추돌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크래시 충돌 방지판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흡수판이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8년 3월 30일 그 당시 사건 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왔던 테슬라 로그 데이터 로그를 분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로그 분석 결과예요. 3월 23일. 자, 그 다음에 운전자는 초기 드라이브에서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여러 번 봐왔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리 자체도 본인은 1, 그러니까 최소 단계로 했다는 거. 저도 이렇게 최소 단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단계로 쓰고 있었고, 앞차와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일 가깝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운전자는 초기에 드라이브에서 시각, 청각 경고 봐왔다는 거예요. 청각 경보를 받았고 6초 동안 운전자가 손에 밖에 방지되지 않았다. 즉 핸들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핸들을 잡지 않았어요, 여기를. 그쵸?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주행을 하다가 2018년이니까 거의 지금 2년도 더 된 일이라서 사실 2년 사이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엄청 향상됐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일럿이 위험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2018년도에 테슬라를 운영했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좀 신뢰하지 않아서 저희 초기 영상 중에서도 TACC를 사용하라는 말이 많았을 겁니다. 오토파일럿보다. 그 당시가 그랬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갑자기 시리가 나왔어요. 뭘 몰라. 자, 그래서 네, 6초 동안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콘크리트 칸막이를 대략 5초에서 150m 가량 볼 수 있었지만 사실 통나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거기다가 더 안타깝게도 이게 원래 이렇게 충돌 감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필 이전 사고 때문에 보수를 못해서 이 정도로 감쇄기가 적었었어요. 하필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최악의 경우로 맞아떨어져서 근데 이거 보세요 한번. 지금 보시면 충격 흡수판이 길잖아. 이거 뭐야? 사고 영상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영상을 어디서 갖고 와서 마치 여기서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서 시흥처럼 사고가 난 것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방송을 만드냐고요.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방송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더 심하게 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겪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치명적인 사고가 더 드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뭐 제가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성형외과 얼굴이 나온다? 얼굴 고치라는 거야? 어쨌든 이 본의 아니게 홍보를, 이 사건 자체가 사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그래서 역시나 이 영상이 사용이 됐었죠. 전 캘리포니아 사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랑 대만 사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만 사건은 제가 어차피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조차도 베타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활성화시켰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전방 추돌 장고도 둔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중요한 거는 뭐냐,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테슬라에서는 핸들을 잡는 거에 대해서 5에서 6초간 알림까지 울렸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그것도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졸았거나 하여튼 뭔가 운전자가 운전 집중을 안 하고 싶다는 것이 여실히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시로 들면 제 생각엔 지금 시흥 사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핸들을 안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상황에서, 전문가도 사고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왼쪽으로 조향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단언하시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캘리포니아 사건까지 연결을 지어서 방송을 하시냐는 거예요. 대체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의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이비였습니다. 끝!